안녕하십니까. 박우희입니다. 저의 강의는 창조 경제 대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리고 더 넓게는 자본주의 인류 전체가 이제 창조형의 어떤 인식과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형의 인식과 지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전개해 가는 것으로 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이 경제에 대한 인식 구조는 제가 주장하는 창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지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수많은 제품들은 짧은 시간, 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탄생되고 있고, 그러한 탄생에 의해서 시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장으로부터 도태가 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제품 주인들은 다시 재창조를 시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벤처나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 R&D,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용어로 제각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의 맥락입니다. 창조. 이러한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인류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꽂으라면 저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창조는 제품 창조입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이 제품이라는 교환 매개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러한 운영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 제품을 중심으로 결국 인간의 노동이 작동된다.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인간들의 노동의 협업, 효율성, 그리고 반칙, 공정, 정의와 같은 민주적 관점의 협업이라는 의미가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조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너무 방치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에서 보면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이 창조 경제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모호하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창조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창조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그 창조경제의 의미를 좀 달리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조라는 용어가 사랑이라는 용어에 빗대자면, 이 사랑은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서 그 정체성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를 한번 질문한다면 그 빅데이터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천지창조나 창의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맨 개발가로서 나름 300~400건 정도의 어떤 지적 재산을 등록한 그런 창인으로서, 아이디어맨으로서 이 아이디어로 실질적으로 도전을 해서 기업을 만들고 말고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재주를 좀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창의라는, 일단 뭐 천지창조라는 이야기는 좀 제쳐두고 이 창의라는 단어는 에디슨이 말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어떤 천재적 발명가의 1%의 영감과 같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창의성은 천재라는 말과 결부가 되는, 쉽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내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창의성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이고, 대신 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매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방송 콘텐츠들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옷 잘 입고 요리 잘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방송 콘텐츠들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제가 주장하는 어떤 제품 창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제품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실물이나 유무형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제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품 창조를 잘하는 사람들은 발굴되어야 하는데, 정작으로 그런 발굴 방송 프로그램은 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 창조라는 용어를 창의라는 천재적인 어려운 영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라는 용어를 창의보다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체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도전.
결국 벤처나 창업이나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물론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중심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 변태에 의해서 주식이라는 채권이라는 이러한 파생 상품으로 또 변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이라는 정체성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좀 더 쉬워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전적 분업협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어떤 창조 행위의 활성화는 성공 실패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도전 그리고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 이 부분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해내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성공률을 높이는 문제는 후차적인 그 다음에 어떤 2단계적인 사회적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단계로는 바로 이 창조 도전적 분업과 협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창조 대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 시작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왕성한 창조 도전적 분업과 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창조 도전적 인식 구조로 이 사회를 본다면, 이 생태계를 본다면 도전적 분협업성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벤처를 하나 예를 든다면 벤처 생태계 속에서 어떤 그 분업협업성이 매우 엉망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벤처를 시도할 때 아이디어맨으로서 한 개 아이디어로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도전을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사회적 냉소성,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모두가 제가 추구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도 못하면서 모두가 말리는 것입니다. 정작 제 아이디어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그 시장적 규모는 어떠한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말리고 싶어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 기반의 저변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완성기업, 메이저 기업의 주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결국 그 기업들의 창조적 성공을 물떠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주식을 사면서 정작 미생들의 그러한 도전을 매우 질투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어떤 그 사회 분위기 자체에서 그러한 창조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부흥시켜 내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이 창조 벤처계의 분업 협업이 어려운, 넓게는 어떤 사회 분위기 자체, 그리고 실무 속에 들어가면은 직무 동지들과의 어떤 그 협업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한다면 결국 그러한 이유들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해를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데, 바로 제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분류들입니다. 왜 창조 도전적 분업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경제적 효과들이 창출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연장의 어떤 사회적,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가 필요하고, 그 정체는 분명히 어느 정도 묵시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파쇼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한 정체를 강압적으로 합의하고 채택하고 강요해서 암기하도록 만드는 것. 달리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 그러한 일부분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 창조라는 합의성 높은, 공유성 높은, 섭득성 높은 그런 정체성 정의론을 합의하는 데서부터 이 창조 또는 창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